제일모직 그리고 2014년도에 삼성 SDI로 합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에서 2016년도에 롯데 첨단 소재로 매각이 돼요. 그 당시 이제 삼성 SDI에서 그 화학 분야 쪽만 전부 띄어서 매각을 시킵니다. 매각시키고 2016년도에 그리고 매각이 완료되고 나서 2020년도에 롯데 첨단 소재가 롯데 케미칼로 흡수 합병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롯데 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부로 업무는 동일해요. 제일모직부터 지금 롯데 케미칼 첨단 소재 사업부까지 완전히 동일해요. 원청사 법인명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청사 법인명도 사실 이제 그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어요. 뭐 그걸 나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삼성은 노조가 없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노조가 있어도 뭐 제1노조. 이제 거기는 그룹사 전체가 무노조를 이제 계속해서 지향했을 때고, 그다음에 그렇게 압박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원청사도 그 당시에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제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사가 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수산단내 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동력 자체도 상당히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청사의 노동조합이 설립이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죠. 꿈이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때 이제 좀 불씨가 됐던 것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것은 아까 2016년도에 매각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학사들이 매각이 되면서 롯데 첨단소재 당시에 이제 그 원청 직원들한테 약 한 6,500만 원? 6천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위로금이 주어졌어요, 인당. 근데 그 당시 이제 하청업체 우리 직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죠. 우리도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부서부터 마지막 출하까지 다 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우리도 노동조합 설립하자, 권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불씨가 됐죠.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러면서 원청사 노동조합도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불씨가 생기면서 당시에 이제 위로금이 2017년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2018년도 초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죠. 그럼 정확히 노조 설립 일자가 언제죠? 2018년 2월 26일. 이때 뭐 회사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뭐 이제 그 당시 마지막에 터뜨릴 때는 2개 회사만 시작했었거든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조직하다가 원청사에 이제 발각이 됐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와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그러면 바로 갑자기 설립하자, 총회하자 그래서 설립 총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당일날 그 원청사 공장장이 불렀어요. 나중에는 한국노총으로 가라. 그러면 민주노총만 안 된다. 저희들 마음이다. 그런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하다가 거의 뭐 감금 상태 되겠다 나와서 이제 설립총회를 했죠. 지금은 이제 총 조합원이 516명이고요. 롯데 첨단 소재 공장 안에 6개사 사내하청이 있거든요. 그 사내하청 6개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어요. 대길CP, 그다음에 성진실업, 그리고 하이퍼캠, 신흥기업, 한국해운, 서초산업. 이게 지금 롯데 첨단 소재 공장에 여수 공장에 사내하청 6개사입니다. 여수산단내 협력업체 중에 직접 생산을 하는 협력업체는 일단 민주노총 소속에서는 저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개가 산단내가 다 그렇지만 출하를 되게 많이 해요. 포장 출하를. 주력 상품인 주력 품목인 원청사 주력 품인 이제 ABS라든가 플라스틱 원재료 ABS라든가 그다음에 인조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 생산을 협력업체가 다 하는 거죠. 저희가 다 해요. 직접 생산하는 업체. 그래서 이것을 뭐 나눠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생산을 하는 거다. 설립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비춰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저희가 이제 641로잖아요. 6개 회사에 1개 노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힘들었던 것은 그 회사들의 각가지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냐,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것이면
여기도 좋지는 않거든요. 이게 회사가 동일하면 그럴 수 있는데 회사가 다른 상황에서 여기가 좋으면 여기가 안 좋았을 때 그거는 어떤 해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또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또 다른 쪽이 양보하고 이런 서로 배려하는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설립하면서 그리고 이 노동조합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것이었죠. 설립도 마찬가지죠. 주체가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업체마다 여러 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주체들도 찾아내고 또 그 주체들이랑 만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공유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 하청업체 저희가 생산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원재료는 ABS 계열, ABS 그다음에 EP 계열 안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제 세부적이니까 일단 ABS와 EP 계열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조 대리석을 생산한다. 이제 아까 6개사라 그랬잖아요. 각 사마다 그것을 담당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대기시피는 그 ABS, EP 그 부분을 직접 생산하고 포장하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성진실업은 인조대리석 생산을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하이퍼캠은 이 전체 이런 것들을 공장 내에 나오는 품목들을 다 검수하는 업체. 그리고 신흥기업은 이것들을 포장해내는 업체고, 항공캠은 이것들을 출하해내는 업체. 그리고 서초산업 같은 경우는 성진실업 인조대리석을 서포트하는 개념인데, 인조대리석의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 불량품을 다시 파쇄해서 다시 재료로 만들어내는,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로 또 가공시키는 그런 업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회사같이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원청사는 이제 PC, 플라스틱 계열로 PC를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중합이라 그래서 이것들을 PC나 ABS, EP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원재료가 또 있거든요. 그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공정은 원청사가 하고 있어요. 롯데 첨단 쪽은 주력 상품이 ABS 그리고 인조대리석, PC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를 하청업체가 담당해서 이제 근로자유인 소송은 이것이 이제 불법 파견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소송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검수하고 그리고 포장해서 완제품까지 출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획하거나 영업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원청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업을 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휘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시피는 아주 중요한 또 영업 기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장 내 기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어서 레시피나 이런 것에 수동으로 바꿔내는 것은 전부 그들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원청사와 하청사의 이것들이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의 회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근로자 신분이 우리 지위가 원청사냐 하청사냐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지원인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에 이제 처음에 진행할 때 그 당시 조합원이 약 5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500명이라고 치면 그 당시에 전체 인원 중에 403명이 소송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열의가 대단했죠.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제 퇴사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인원만 취하했어요. 한 3-4명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협상을 지금 3번 했거든요. 이제 협상에서 원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를 받을래, 어떻게 복지를 해줄 게고, 저희는 이제 협상의 원칙은 6개 회사가 전체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 근로자조합 소송을 취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대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대한 서로의 그
시각이 틀려요. 오늘 저희가 원청사 단체 협약과 거의 동일한 단체 협약, 그리고 임금 체계는 원청사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시킨 임금 체계를 협상안으로 줬어요. 이제 그것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는 원청사가 되기 위해서 근로자유양해 소송을 진행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지금 원청사는 세계 회사, 그러니까 아까 대길CP, 성진실업, 하이퍼캡만 자회사로 받겠다. 나머지는 협력사로 그대로 놔두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근로자유양해 소송이 직접 생산부서 그리고 같이 붙어있는 원청사와 하청사가 같이 일하는 공간이 많이 있는 쪽은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원청사가 봤을 때 출하 포장 쪽은 아무래도 회수할 확률도 있다. 하청사가 회수할 확률도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건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법률원 쪽에서는 이번 연도 말, 그리고 회사 이쪽 이제 피고 측 회사에서 아무리 딜레이를 시켜도 내년 2월 안에는 끝난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근로자유양해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그 부서들을 근로자유양해 소송 취하를 해내겠다라는 꼼수가 보이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것이 지금 자회사 이야기를 원청사가 하면서 내부에서는 그런 시각들도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냐. 지금 1심 판결도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다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지나야 될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 시간대를 감내하는 것보다 자회사로 가는 건 어떠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엉엉 있는데, 사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서 시작했던 일이 옳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긴다는 어떤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절대 패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뭐 회사가 취하한다고 해서, 그리고 자회사로 가는 조건으로 취하한다고 해서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위안을 찾는 것도 있죠. 최근 사례들을 보면 포스코라든가 톨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서 볼 수 있지만, 대법원까지 승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적인 행태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정규직으로 다녔다면 받았을 급여를 또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신분에 대한, 우리 지위에 대한 것이 원청사 직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이번에 이 건이 터지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많이 또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기 제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사무장도 해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터지니까 아주 골치 아픈 게 터지니까 이건 이제 하고 나서도 지금 회사가 이제 원청사가 내비친 것은 3, 4분기 안에 이것을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9월 30일 안에. 그러면 9월 30일 안에 끝났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선거가 10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 쪽에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였는지 다시 이제 하신다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면서 메리트는 사실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부들이 뭐 있겠어요. 누가 하든 신념을 갖고 해야지. 뭔가 내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이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무너지거든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하신다면 당연히 출마 안 할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사실 6년이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심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씩 이제 이게 변질까지는 아니어도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예전에 뭐 타협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만은 아니지만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 초심하고는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초심을 더 이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내려놓는, 이제 노동조합 설립 후에 선전전 일수를 봤어요. 근데 되게
노동조합들이 선전제를 한 번도 안 해본 노동조합도 있고 하면 임단협 시즌 때 잠깐 하는 경우도 있는 저희 432일 했더라고요. 생긴 지 2월이니까 5년 몇 개월 만에 1년이 넘는 선전전을 해온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한테 너무 힘들게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단단한 조직으로 있는 건 아닌가. 그 앞으로 싸워야 될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자회사 문제도. 그리고 그 상대도 이제 상당히 큰 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또 싸워 나가면 분명 지금보다 더 큰 미래가 있을 것이다. 발전된 미래가. 저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번 이 건도 제대로 잘 뭉쳐서 해결해낼 거라고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